자, 과거 금리 인하기, 그때마다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예외가 있었죠. 지금이 바로 이때와 비교할 시점입니다. 제가 이번 조정의 바닥을 거의 최저점으로 보고 있는 그 이유를 일본 니케이 지수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른 지수에 비해서 니케이 지수, 사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엔화 강세, NK 트레이드 청산을 유도하면서 이번 폭락의 하나의 주범이 됐었죠. 일본 금리 인상 없다, 구두 개입에 들어가면서 엔화 안정,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크게 급락했다, V자 반등을 합니다. 분기 차트인데 초록색 10개 분기 이평선 찍고 급등, 5위평도 회복, 연봉으로 봤을 때 정확히 5위평 찍고 반등합니다. 추후 상승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고, 그 외에 조정의 비율로 볼 때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정확히 맥점을 찍고 반등합니다. 이번 최저점을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예요. 과거 금리 인하기,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이때는 닷컴 버블, 이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였고요. 이때는 2019년부터 금리 인하기. 그럼 금리 인하하면 폭락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19년도에는 금리를 내리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이때와 이때의 차이점은 시스템 위기가 있었느냐, 경기 침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죠. 이때는 시스템 위기가 없었습니다. 증시가 올라갈 때까지는요. 단지 중간에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금리는 추가적인 급락을 하게 되고, 이때 증시도 같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는 시스템 위기가 발생한 거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증시가 금리 내리면서 상승했다는 거예요. 즉 경기 침체가 배제된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는 증시 우호 환경이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제 스터디 멤버십 모집이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23일 12시 마감이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모집 마감을 하면 추가적인 모집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스터디 가입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 대선의 주가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회색 선은 과거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의 평균 주가 궤적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바이든 집권기의 S&P 500. 자, 여기 이 부분 있죠? 바로 9월달, 10월달입니다. 이 파란색 음영이 있는 이 9월, 10월에는 자, 이렇게 증시가 보통 좋지 않았다, 조정이 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승했다.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보통 이렇게 9월, 10월에는 좋지 않았다는 거고, 그럼 이때랑 동일하게 9월, 10월, 이번 9월, 10월에도 안 좋을 것이냐? 장담할 순 없죠. 하지만 보통 평균적인 패턴은 그래 왔다는 거. 근데 일단 증시 자체가 과거 평균과는 이번엔 좀 달랐죠. 급락 후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사실 형태가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했던 과거 평균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그 다음 움직임이에요. 증시의 상승이죠. 자, 경기 침체를 배제했을 때 금리 인하 전 한두 달 전에는 보통 이렇게 조정이 왔습니다. 직후에도 좀 안 좋았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상승했다. 경기 침체 제가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는 라이브 특강에서도 그렇고 이후 콘텐츠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전 한두 달 출렁임이 있었다면 그 후에는 우상향이었다. 그리고 실제 1, 2, 3, 4 지금을 4파동 조정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렸고, 실제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조정 비율이 살짝 이 구간에 비해서 가격 폭은 유사하게 나왔지만 기간적인 측면에서 미치지 못한다. 즉 비율이 지금 현재가 다소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V자 반등이기 때문에 이런 반등 후에는 반드시 눌림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이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게 여기서 1, 2, 3, 4로 나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수렴권을 그리면서 그 이후에 돌파 상승을 하든지, 이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 다음 움직임이 바로 이 고점을 넘어가는 돌파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선 전까지의 불확실성은 이때 나오는 조정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산 증식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구간이 되겠죠. 제가 향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들은 많습니다. 먼저 낮은 밸류에이션,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매우 싸다. S&P 500도 물론 싸진 않지만 평균 수준보다 약간 위에 있고 오버슈팅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곧 증시의 우호적 환경인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환경이 조성이 된다.
특히나 경기 침체가 없다면 금리 인하는 매우 좋은 증시 우호 환경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폭락의 원인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며 높은 실업률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급등에 따른 과열 양상, 이런 모든 것들이 점차 해소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이렇게 저점을 깨는 대세 하락장으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재선을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증시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안 그래도 지금 폭락 나왔는데 이거 못 들어올리면 무조건 트럼프한테 집니다. 그나마 기존 집권당이 재선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대선 직전 3개월 동안 증시가 좋을 경우입니다. 이게 아니면 트럼프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별게 아니다. 그냥 증시가 좋아야 집권당이 재선한다. 그래서 결국 큰 흐름이 상승이라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빅스 지수. 자, 이 40 구간, 이것도 특강 때 말씀드렸죠. 여기 갔을 때는 매수 기회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이번에 이 40 구간을 강하게 찍고 급락했다. 물론 지금 약간 반등은 나오지만 급락에 따른 반등이에요. 증시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듯이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위험, 리스크가 다시 급증하는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 데이터를 데이터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증시의 상승과 되돌림, 상승과 되돌림, 이런 관점으로 연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매수 기회였던 빅스 40 구간, 이때 오히려 사는 게 아니라 털린, 반대 매매 당한, 아니면 여기서 쇼 쳤다가 크게 털린 그런 사람이 더 많다. 이 반대에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멘탈을, 심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 조정 이후 주도주는 뭐가 될까요? 통계적으로 금리 민감 업종, 그리고 기존 시장 주도력을 갖고 있던 기업들, 그리고 무엇보다 견고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입니다. 뭐죠? 빅테크예요. 반도체, 미디어 엔터, 경기소비 유통, 자동차, IT 소프트웨어. 초반에는 금리 민감도를 가진 그런 업종들의 반등이 조금 있다가, 그리고 기존 시장 주도력을 갖고 있던 업체들이 반등하고, 그 다음 금리 민감도가 높았던 업종들의 상승률이 다시 꺾이고 시장 주도력을 갖고 있던 기존 주도주가 다시 치고 나간다. 결국 빅테크에 다시 시세를 주도하는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실적의 기반은 바로 AI 시대. AI는 돈을 AI에 투자하고 비용 충당하고 할 자금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트렌드 AI에 편승할 수 있는 기업은 바로 빅테크라는 거예요. 자금력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기존 주도주 엔비디아와 반도체, 이게 그럼 꺾일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지금 분기 차트인데 정확히 5분기 이평선 찍고 반등 나왔습니다. 이게 점차 이격을 벌리면서 이평이 이게 벌어질 것인데 이 과정에서 마지막 5파 상승이 나오면서 피날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 반도체 피크를 보기엔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예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단지 이 과정에서 7, 8, 9월 차트니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세 하락으로 가느냐, 고점을 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맞춘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 또 엔비디아의 이익이 유사업체 AMD,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그리고 TSMC, 엔비디아가 고객사죠. TSMC가 잘 나온 거는 엔비디아가 많이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이 두 업체의 어닝 서프라이즈만으로도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대할 만하다.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에 맞는 투자 판단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자정에 마무리되는 제 스터디 프로그램, 소수 정예 분들과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피드백 통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추가 모집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연구 수강료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공부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